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해열단 홍보팀장으로 있는 매국노 저격수 김태원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계시는 분은 소개 직접. 저는 서울의 소리 응징 취재팀 김영덕 기자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 방송을 첫 방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방송 일단 그 이름을 모르시죠? 저희는 친일 수국 꼴통 연구소입니다. 맞나요? 네. 일단 그 친일 수구들이 지금 우리나라 적폐의 주범인데, 네. 이 친일 수구들을 청산하지 않으면 네. 이 적폐를 청산할 수가 없다고 보고, 그렇죠. 일단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우겨대고 있는 이 친일 수구들의 괴수 네. 이승만이부터 분쇄를 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네네. 그게 다 밝혀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 오늘 이제 이 이승만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다루는 거는 뭐 다른 프로들도 많이 다뤘으니까 네네. 그 중에서 조금 더 다뤄지지 않은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다뤄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친일 수구 연구소라는 이제 방송을 오늘부터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방송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그 카톡방이라는 데, 단톡방이라는 데가 요새 많더라고요. 네. 그 보수 단체들이 자칭 보수라고 하죠. 예. 가짜 보수들인데 그 단톡방에 들어가 봤더니 친일을 너무 많이 미화를 하고 친일파들에 대해서 그 보수 단체들이 굉장히 관대하더라고요. 관대하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너무 많이 눈으로 목격을 했고, 그리고 저희 서울의 소리 팀이 예전에 그 신현희 구청장인가요? 네. 강남구청장 예. 응징 취재를 하셨었죠. 예. 그래서 어떻게 그때 했었나요? 그 신현희 구청장은 도망댕기고 만나지도 못해가지고 예, 예. 이제 서울의 소리 응징 취재팀이 그 신현희 구청장을 만나러 갔다가 못 만나고 그 직원들한테 이런 사람이 구청장이고 당신네들 그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야 되느냐 뭐 이런 정도의 예. 그 보도 자료만 만드는 적이 있죠. 그래서 그게 보도가 됐었죠. 이제 네, 그 네. 신현희 구청장이 예. 허위사실 유포하고 했던 거를 저희 이제 서울의 소리 팀에서 이제 보도 자료도 내고 했었던 걸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는데. 가짜 뉴스 제작 및 배포자들로 인해 가지고 네. 허위사실 유포, 예. 가짜뉴스 제작, 그래가지고 그 고발을 했더니 서울시 사이버 안전국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예. 뭐 하여튼간에 지금 그 주범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 신현이는 또 다른 것까지 지금 살짝 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금 그렇죠. 횡령까지도. 예. 뭐 하여간 이 수구들 꼴통들 하는 짓거리는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 배만 불릴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예. 그 국민들을 개 돼지처럼 부려먹을까만 생각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뒤캐다가 보면 구린내가 하염없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신현희 구청장 그 사람도 친일파 자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후손으로. 아, 그래요? 예. 네. 그 제가 그 어떤 자료에서 네. 제가 봤습니다. 근데 네. 이제 신현희 구청장인가 그 사람도 친일파 후손으로 네.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정확한 팩트는 나중에 이제 제 자료를 찾아보고 다시 알려드리고요. 네, 그래서 그런 설이 있다는 예, 것까지 예.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이승만 자유당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선배님하고 네. 오늘은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친일 수구, 그러니까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가짜 보수로 보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의 뿌리를 선배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승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1948년 8월 15일 날 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건 이승만도 관보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그랬지 대한민국 건국이라고는 하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헌법을 보더라도 예. 그 임시정부의
적통을 이어받았다고 얘기를 했지. 그쵸. 대한민국이 느닷없이 태어난 게 아니라고 명시가 돼 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관보에도 그때는 이제 단기를 썼었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이승만이조차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고 얘기를 하지 건국했다고 얘기를 안 하는데 요즘 와가지고 뉴라이트들이 네. 친일파죠, 뉴라이트. 그렇죠. 이 악질 친일파들이 친일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21세기 친일파예요. 어떻게 하면 네. 양아치 새끼들. 이거를 그 일제 강점기 시대와 분리를 해가지고 네. 그 유산을 잘라내고 네. 건국을 했다고 나와야만 지네들이 쓸 자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국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으면 그 당시에 활동을 했던 독립군들이든가 이런 사람들이 배제가 된 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해명이 없다 보니까 건국을 들고 나와서 떠들어대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 건국이라는 걸 받아들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설 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승만이가 몇 년생입니까, 이승만이가? 1875년 3월 26일생으로 나와요. 그 조선시대 사람이네요. 네. 이승만이는. 예. 조선시대 사람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의 뿌리를 자유당부터 보고 있어요. 보수의 이승만. 뿌리가 예,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예. 뿌리를 이승만의 자유당, 예. 박정희의 공화당, 예. 그리고 그 전두환의 민정당, 예. 그리고 민자당, 그리고 신한국당, 예.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까지. 자발당까지가 예. 이 사람들의 뿌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예. 이 사람들은 친일 독재, 이승만의 독재와 네. 그 다음에 친일 독재와 예. 군부 독재를 추종하는 세력들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맞아요. 맞습니까? 맞죠? 확신하는 게 아니고 네.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죠. 팩트죠. 네, 네. 네. 그럼 이승만 시절 때 그 만행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배님 이승만 어떻게 시절 때 만행이 문제가 아니고 네. 이승만 이전에 네.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한 행동들이 그렇죠. 해방이 되고 나서 이어왔기 때문에 이게 그 해방 이후에 그리고 그 일제 강점기 때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어져서 내려오는 거라 그렇죠.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근데 독립군이라고 자칭 조선 시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독립. 대한제국 때 네.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조금 그렇죠. 더 살펴보면 과연 이 사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뻔뻔해질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독립자금도 예, 횡령을 했고 예. 그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는 대통령까지 했었다가 탄핵을 당해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 그렇죠. 그 이승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죠? 예. 하여튼 이 이승만이는 이름이 처음에 났을 때부터 이승만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뭐였습니까? 어머니가 그 용 꿈을 꾸고 이승만이를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네. 이승용이라고 이름을 지었었거든요. 아 승량이 승용. 아 승용이 예. 아 승량이랑 좀 승용이라고- 비슷하네요. 예. 예. 승량이 짓거리를 했죠. 승량이 이 새끼들. 이승용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네. 그 이름을 가지고 1875년생이다 보니까는 그때는 조선시대 말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과거를 봐가지고 급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음, 이게 양녕대군의 16대손이에요. 양녕대군은 세종대왕의 형님이거든요. 예. 그 16대손인데 과거를 봐가지고 급제를 해서 이름을 내보려고 하는데 과거를 볼 때마다 떨어집니다. 16대 손이라고요, 양녕대. 예, 양녕대군의 그게 과거를 16 볼 때마다 떨어졌고. 네. 그 이한용이하고는 뭐 친구인가요? 이완용이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관계는 아직 안 네. 파봤고. 그런데 계속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너 이거 용자가 들어가서 네 일생을 망치니까 천천히 가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만자로 바꿉니다. 이승만으로. 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활동을 한 것들을 보면 하와이를 거점으로 예. 활동을 하는데 생 양아치 짓거리를 하고 그렇죠. 뭐 별 더러운 오만 짓거리는 다 하고 여자란 여자는 할 수 있는 대로 다 팩트죠. 건드리고 팩트. 네. 그래가지고 재판이 붙었는데 재판에서는 이게 미국이 주마다 법이 다르다 보니까 하여간 요리조리 피해 가가지고 그 이놈이 또 프리스턴 대학을 졸업을 해가지고 그 법계 쪽으로는 또 인맥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간에 그런 것들이 안 걸리는 쪽으로 가다 하와이까지 가가지고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거기서 이제 털을 잡은 모양인데 이 털을 잡고 결국 한 짓거리가 하와이 사는 교포들,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 독립운동에 쓰라고 준 자금을 지가 중간에서 삥 쳐먹고 착복을 했죠. 네, 일부만 전달해 주고 그리고 그 돈 겨우 몇 푼 준 거를 기화로 그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추대가 돼서 취임을 합니다. 근데 취임한 지 1년도 못 돼가지고 네. 양아치 짓거리 한 게 뽀롱이 나가지고 또 거기서도 이제 네, 양아치 그렇죠. 쓸바 어디 안 갑니다. 네. 양아치 한 번 양아치 새끼들은 영원히 끝까지 양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구 선생에 의해 가지고 네. 탄핵이 돼가지고 쫓겨나거든요. 쫓겨나고 나니까 최초의 탄핵 대통령입니다. 네, 이승만이가. 쫓겨나고 나니까 뭔 짓을 했느냐? 그나마 그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대한제국 독립을 위해서 네. 돈을 모아가지고 주던 것들을 네. 가지고 돈놀이까지 하던 파렴치 아니었습니다. 사채까지 했네요. 예. 사채 그런데 자라. 결국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국내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네. 국내로 들어와 가지고 상해 임시정부 요원들은 아직 하나도 안 들어온 상태에서 네. 그 해방군 사령관이 메가더잖아요. 메가더는 저기 동경에 있었고 여기는 이제 하지가 그 점령군 사령관으로 들어왔죠 아마. 그렇죠. 하지 장군. 예. 네. 그래가지고 이 이승만이가 국내로 들어왔다가 잽싸게 동경으로 날아갑니다. 동경으로 날아가서 메가더를 만나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내가 미군정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협조를 하겠다. 뭐 이런 밀약을 하고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신탁이 벌어지게 되죠. 그쵸. 신탁 통치, 네. 뭐 찬성 반대 운동들이 일어났죠. 그게 해방이 됐는데 왜 신탁을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끼리 잘 할 수 있는데 왜 신탁을 해야 되느냐라고 전국적으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네. 운동이죠. 미국, 영국, 소련 예.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가지고 예. 한반도의 그 한국을 네.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개략적으로 결정을 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을 하고 예. 남과 북 동시에. 동시에 예. 하나죠, 하나. 임시정부. 믹소 공동위원회가 예. 우선적으로 남과 북의 그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을 하게 해놓고 예. 거기서 수립된 임시 민주정부하고 예. 미소 공동위원회하고 신탁 통치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게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그 진행이 됐는데 예.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예. 어떻게 하는 게 자기네 진영이 유리하겠느냐 예. 라는 거를 이제 그 정파 간 당리당략에 의해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남한을 거점으로 확보를 하고 있어야 이 대륙으로 진입할 수 중국이든 있는 소련이든.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를 할 거고 네. 중국이나 소련 입장에서는
어차피 북한만 있어도 자기네들이 그 소련 입장에서는 부동항이 필요한 경우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굳이 그 북한만을 가지고 자기네들 그 세력을 넓히는 데는 크게 좌우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5년 후에 네. 신탁 통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빠지자. 미국도 소련도 다 빠지자 음. 라고 합의가 됐는데 네. 미국 입장에서는 빠질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우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반탁을 했고 그렇죠. 좌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찬성을 했고. 찬성을 해가지고 외세가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남북한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면 좋으니까 어차피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자 라고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다가 그게 찬탁과 반탁으로 나눠져 가지고 극심한 혼돈 상태가 벌어지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각각 그런 필요한 대로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하자라고 그래서 합의를 남북이 보고 나눠진 거죠. 갈라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이익에 네. 그 주도가 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죠? 지금 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을 혈맹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6.25 때 그 미군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남한을 지켜줬다고 네. 혈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을 되짚어 보면 네. 6.25 전쟁이 터지게 만드는 주범이 미국이거든요. 이제 이 소리를 하면 빨갱이가 되는 겁니다. 아, 빨갱이라도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그게- 우리 선배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바로 이제 빨갱이 바로 화살이 이제 들어가요. 빨갱이라고 그래도 할 수 없는 건데 네. 국정원 111입니다. 신고 역사적 전화번호. 사실이야 한 척. 네. 빼먹을 수가 없는 거고 한 척. 그거는 때려갔죠. 이미 에치슨 라인이라고 에치슨 라인. 에치슨 라인 네. 그 미국의 국무장관인가 무슨 국방장관인가 뭔가를 했던 사람이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네. 일본까지로 한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는 미국 군사 군단만 남기고 미군 전체를 오키나와로 철수를 시켜버리잖아요. 네. 그거를 호시탐탐 노리던 김일성이가 남침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거 어떻게 하면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통일을 시켜서 홀라당 다 집어 먹을까를 생각하고 있었던 김일성이한테 요놈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미끼를 던져가지고 물게 만들자라는 게 에치슨 라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이 미끼를 덜커덕 물어버린 게 김일성이고 그로 인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다. 400만 명의 그 우리 국민들이 죽고 네.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긴 민족 상잔의 네, 비극이 생기게 이루어진 된 거죠. 동기가 실은 에치슨 라인의 선포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이승만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남한 현재 이제 대한민국을 네, 이제 정부 수립을 해서 초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승만이가 미군정과 협잡을 해가지고 그거는 기정사실이죠. 초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네. 어쨌든 권력을 유지하고 또 이끌어 가려면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 일을 좀 잘하고 고분고분한 사람들이 충성심이 필요하단 강한. 말이에요. 네. 네, 충성심이 강한. 일을 그러면 잘하고. 그때 충성심을 유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죄다 친일파란 얘기죠. 그렇죠. 이거 말 안 들으면 지네들은 다 죽는데 이 정권에 빌붙어 가지고 뭐 일제에 빌붙어서도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이제 일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정권에 빌붙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데 충성을 안 바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친일파들이 죄다 느닷없이 애국자로 둔갑을 해가지고 이승만 정권에 충성을 바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 이승만 정권에 충성을 바치면서 한 짓거리가 뭐냐 하면 첫 번째
보도연맹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공산당에 부역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수하면은 죄다 봐준다고 얘기를 하고 보도연맹에 가입을 하게 만듭니다. 전향서를 쓰고 반성문을 쓰고, 그러고 나서 먹을거리를 조금 해결을 해주니까 뭐 옛날에 그 통, 리 이런 쪽에 그 말단 그 조직에서 완장들을 차는 거죠, 완장들. 너 이렇게 하면은 보리쌀 한 대 준다더라, 쌀 한 대 빡 준다더라, 이거 쓰고 너 이제 그 옛날에 부역을 했던 사람들, 아니면 조금이라도 동조를 했던 사람들, 아니면 멋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죄다 그 보도연맹 가입을 시켜가지고 보도연맹으로 가입을 시킵니다. 이래 놓고 통합을 하는 척 하고 가다가 결국 가서는 6.25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보도연맹원들을 경찰과 군이 합세를 해가지고 빨갱이로 몰아세워서 빨갱이로 몰아서 약 100만 명이 넘는 양민을 학살을 하죠. 양민을 학살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승만의 짓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6.25 때도 문제가 많았고, 네. 해방 이후에는 이제 반민특위를 해체시킨 장본인이 또 이승만이에요. 그죠? 우리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려면은, 그러면서 친일 앞잡이들, 친일파들에게 면죄부를 준 인간이 이승만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많은 그 친일파들이 살아나면서 자기 수하로 다 만들어 버리고, 예전에 그 친일 앞잡이들 중에서 좀 악질들이 일본 고등계 형사 출신들이라든가, 그렇죠. 일본 순사 출신들이 네.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특히 이제 노덕술이라는 사람, 일본 악질 순사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이제 초대 경찰들이 일제 순사들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그렇죠. 되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려고 했던 반민특위는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고 깨져버리는 결국 거죠. 반민특위를 만들어 놓고 그 반민특위 위원들한테 테러를 가하고, 그렇죠. 반민특위에서 최초로 체포한 사람을 풀어주고. 풀어주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친일파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네. 돈과 권력을 조선 총독부에서 하사받았던 네. 돈과 이제 권력을 그대로 움켜쥐고 미 군정에 충성을 하고 네. 이승만에게 이제 충성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자유당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깡패들, 이제 동대문 사단이라고 소위 말하는, 제가 이제 그쪽으로 좀 알아요, 저는. 근데 이제 이 깡패들을 동원을 하게 되죠. 이제 정치 깡패가 이정재. 예,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러면서 이승만이 밑으로 이제 이기붕이라든가 음. 이런 이제 독재 세력들이 예. 있으면서 이제 자유당 정권이 아주 탄탄대로로 이제 독재의 탄탄대로를 그렇죠. 걷는 거죠. 자유당 독재에 네.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네. 이제 군림을 하게 되죠, 국민 위에. 네. 3.15 부정선거. 그렇죠.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면서 그게 4.4.5입 개입이 이제 4.4.5입 개헌. 그렇죠. 네. 4.4.5입 뭐 반올림에서 네. 올리는 과반수가 걸로. 안 되는 네. 거를.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과를 시키고 네.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게 돼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참 그게 대단했던 게 뭐냐면 요즘 시대 같으면은 스마트한 시대고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검색이 되고 모든 국민들이 바로바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절에도 예. 거의 구전으로 이게 얘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마산 경남일보인가? 그렇죠. 신문에 난 거를 한 토막이 난 거를 난 게 이제 구전으로 해가지고 서울까지 전파가 되고 네. 그게 전국적으로 이제 그 보도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4.19의 거대한 물결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된 동기가 거죠. 되죠. 거예요. 어쨌든 그
자유당 독재의 네. DNA를 그대로 갖고 간 놈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네. 자칭 보수라고 하는 네. 가짜 보수들은 네. 그 자유당 독재의 DNA 피가 음. 그대로 꽂혀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대가 몇십 년이 흘렀어도 네. 그 DNA가 이제 끝까지 가서 얼마 전까지 박근혜 정부까지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지금 이어진 겁니다. 네. 그게 저는 이승만의 그 가짜 보수들을 네. 만들어낸 장본인이라고 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승만이라는 4.19 혁명으로 국민에게 심판을 받고 자기 스스로가 하야를 하고 하와이로 망명까지 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죠. 저는 솔직히 국민한테 심판받은 사람들은 대통령 대접을 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이승만은 대통령이라고 하면 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음. 건국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승만은 그냥 이승만 네. 대통령직을 헤쳐먹은 놈. 그렇죠. 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야지. 네. 이승만 어쨌든 초대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지금 헤쳐먹은 국립묘지에 놈. 묻혀 있고 이승만이도 국립묘지에 묻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청와대에 보면 역대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걸려 있죠. 네. 이거를 그냥 섞어내야 돼요. 사진을 걸어 놓는 게 아니고 그냥 이름만 이승만 이승만이라고 이름만 거기 쓰고 몇 때부터 몇 대 대통령 1, 2, 3대 대통령을 했나 네. 뭐 그 대통령을 독재도 했고 했다. 그리고 심판받았다. 국민에 의해서 쫓겨난 대통령. 쫓겨난 응. 하야한 대통령 응. 이 그렇게 정도만 써놔야지. 글씨로 써놔야지. 그게 맞죠. 그렇죠. 전두환, 그다음- 박정희도 마찬가지예요. 박정희도 마찬가지고요. 박정희, 전두환 이런 노태우까지 그다음에 그렇게 써야지. 박근혜까지. 이제 마지막 박근혜. 그렇죠. 박근혜가 이제 정점을 찍어요. 박근혜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유당 이승만 시절에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네. 수국 꼴통 좀비들의 근본이 어딘가를 네, 뿌리를 찾아가기 찾아서. 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첫 방송은 이승만과 자유당에 대한 가짜 보수들, 네. 친일 앞잡이들의 그 아버지 이승만에 대한 그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승만이는 그 지가 이렇게 그 써내는 서류에 국적을 네. 일본이라고 당당하게 쓴 놈이에요. 그렇죠. 이 얘기는 꼭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얘기를 꼭 하셨어야 돼요. 일본이라고 이승만은 국적에다가 자기 국적은 일본이라고 했어요. 절대 그 대한제국이라든가 조선이란 말을 안 했습니다. 네. 무조건 일본이라고 했어요. 그게 왜 이 말을 제가 해야 하냐면은 그 월산명박이 있죠. 이명박이 자꾸 사람들이 츠키야마 아키히로. 네, 월산명박 스키야마 아키히로인데 처음에 대통령이 돼서 고향을 이제 포항이라고 자기 생가 네. 태어난 곳 생가 거짓말. 포항이라고 이렇게 주접을 떨어요. 근데 이거는 명백한 거짓이고 이거는 그 이명박의 고향은 일본 오사카입니다. 그래서 오사카 주민들이 기념비까지 세워주려고 했고 아주 대단한 그 일본 오사카 주민들한테 그 이명박의 칭송을 엄마는 받았죠. 일본 여자고. 그렇죠. 이명박의 이상득이하고는 배다른 배가노의 형제. 형제고. 네. 그래서 이상득이한테 그렇게 구박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인정도 못 사정해서 호적에 올려달라고 네. 한 게 바로 월산명박 이명박입니다. 근데 네. 그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쪽발이 외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도 네. 구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일반 일본 국민들, 아 그렇죠. 그 국민들은 참 선량한 사람들도 많고 아 많죠. 일제 시대에도 우리 독립군들 도와준 일본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지금 그 독도 문제 가지고 그 일본 놈들이 지네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독도는 우리 땅 아니라고 얘기해주는 양심적인 일본 학자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정확한 말씀하신 거고요. 네, 저희는 일본 민중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민중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 사람들은 우리 적이 아니에요. 북한의 권력을 주도하고 있는 김일성 3대 세습 독재 체제자들, 와 그 부역자들. 그 부역자들, 그 정권을 유지하는 노동당, 음. 그 부역자들을 적으로 간주를 해야 되고, 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가짜 보수를 부르짖는 지금 현재 뭐 보수단체들이라든가 가짜 보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일제시대 그 당시에는 다 친일파였다. 항상 이놈들 하는 말이 그 말을 합니다. 네. 일제시대 때는 나라가 뺏겼는데 다 친일파였지. 창씨개명을 다 했는데, 응? 그 창씨개명 한 사람들은 다 친일파냐. 이런 식으로 그 보수단체들이 네. 주기장창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그 반박을 좀 해주시죠. 뉴라이트 얘네들이 지금 떠들어대는 얘기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근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철도니 그 산업시설이니 일본이 다 해준 거 아니냐.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네. 우리 민족끼리 했으면 더 잘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가짜 보수들이, 보수단체들이 항상 하는 말이 친일파. 네. 그때 당시 시절은 친일파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놈들 자체들이 지금 친일 앞잡이들이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네. 그 나라 팔아먹은 죄와 일본의 부역한 죄를 전 국민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동정범으로 만들어가지고 공동공범으로 만들어서 지들 죄를 희석하려고. 그렇죠. 희석하려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 국민들은 나라 팔아먹은 그 매국노들로 인해서 일제한테 식민 강점을 당해버렸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힘이 없는 국민들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창씨 개명도 강요를 당해서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안 하면은 죽이는데 네, 어떻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친일파가 아니죠. 그렇죠. 그냥 일반 힘없는 국민이 됐고 백성이 돼버린 사람들입니다. 네, 네. 이런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친일파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요. 네. 이 친일 앞잡이 놈들이 자기들의 그 나라 팔아먹은 그리고 동포를 밀고 한 네. 그런 죄를 희석하기 위해서 항상 그 시절에는 다 친일파였다라는 논리를 전파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독립투사들이 일본 외놈들 쪽발이 시발놈들하고 싸우는 것보다도 네. 조선에 있는 이 친일 앞잡이 놈들을 처단하는 게 더 급선무라고 하실 정도로 네. 독립투사분들이 그 통탄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네, 있죠. 네,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네. 방송을 하는 게 어떨까요? 오늘 하여간 예, 그 마지막 첫 한 방송이라 말씀. 예. 뭐 주제도 없고 부서 네. 없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뒤섞여 나왔는데 네. 오늘 이제 방송한 내용을 검토를 좀 해가지고 네. 다음부터는 좀 짜임새 있게 네. 그리고 얘기도 조리 있게 전개해 나가도록 좀 다듬었으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숙제는 적폐청산인데 그 적폐의 시작이 어디냐를 따지면 일제 강점기 시대 이후로 쌓여 들어온 4대주의 사상이 적폐의 근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4대가 일본에 대한 4대였었다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미군이 점령을 하고 나서는 미국에 대한 4대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그 민족혼 없이 주체성 없이 강한 나라에 들러붙어 가지고 우리 좀 매겨 살려달라고 하는 이 주체성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를 바로잡아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를 다음부터는 좀 그 주제로 올려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적폐청산, 친일 그 수구
연구소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서울의 소리 응징 취재팀 김 기자님의 맞는 아주 소리를 논평을 들어보셨는데 좀 그래요. 진짜 법만 없으면은 그 부역한 놈들 다 패 죽이고 싶지 않으세요? 가장 빠른 길이죠. 그렇죠. 그놈들이 드골이 죽였듯이 네, 싹 죽여 없애버리고 나면 참 조용해지고 그렇죠. 순화가 될 텐데, 민주주의가 뭐라고 그렇죠. 법대로 따라가면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고 번거롭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들이 했던 그 고문이라든가 네. 그 예전에 정보부나 안기부를 통해서 네. 무고한 사람들 잡아서 빨갱이로 몰아세우고 네. 그 의식 있던 모든 사람들을 악랄한 고문, 네. 그거 역시 일본 잔재 아닙니까? 고문 그렇죠. 기술도 네. 그런 고문 기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빨갱이로 몰아세우고 간첩으로 네. 만들어 버리고 조작하고 했는데, 저는 그래요. 이거를 우리 민주 진영에서도 그대로 그것만 따가지고 네. 요 수국 꼴통들 있잖아요. 이 수국 네. 꼴통 친일 앞잡이 새끼들, 예. 요 새끼들을 딱 잡아다가 네. 저 남산에다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 새끼들 한 30분만 고문하면 이 새끼들은 술술 불 거예요. 네. 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은. 의식이 없는 게 아니고 네. 지들이 잘못한 걸 부르라고 그러니까 부는 거란 말이죠. 그쵸. 근데 술술 불죠 이것들은. 박정희 시대에 네. 남산이나 그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가지고 부르라고 한 거는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불지를 못하고서 그렇게 고문을 당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거를 누명을 씌우려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끝까지 그 고문을 네. 견디고 죽음까지도 당하시고 그렇죠. 하시는 그런 민주 열사분들이 굉장히 네, 네. 많았는데, 이 수국 꼴통 새끼들은 한 30분만 고문해버리면은 지들 죄 바로바로 다 부를 거예요. 이 개. 고문할 것도 없이 끌려 들어간 순간 무릎 꿇고 지 죄를 지 입으로 다 부를 겁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만약에 날이 안 오겠지만 온다면은 그 고문 단장을 낳고 싶어요. 이 근데- 친일파 새끼들. 근데 민주주의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맨날 우리의 당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마음은 불뚝 같아도 네. 결코 실행에 옮기지는 말고 말로만 이렇게 풀고 끝내도록 합시다. 그 부분은. 그렇죠. 정의봉으로 뚝갑 해버리고 싶은데 네. 생각 같아서. 솔직한 얘기로 제 마음도 네. 그 정의봉 박기서 씨가 그 안두희 때려 죽인 게 정의봉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정의봉이 지금 그 장준하 선생 부인한테 가 있는데 네. 나 그거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음. 첫 번째로 음. 골동을 까 부시고 싶은 게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전두환이요. 두환이. 예, 전법 거를 정의봉으로 아. 심판을 하고 싶습니다. 전대갈이. 예, 그렇죠. 전대갈은 일단은 이게 어디서 지금 대명천지 밝은 대낮에 대가리 쳐들고 대머리 번쩍거리면서 29만 원밖에 없다 그러고 얼굴 뻔뻔하게 들고 돌아다닙니까? 그렇죠. 정의봉 가지고 제일 먼저 내려 치고 싶은 놈이 전법 거예요. 전두환이. 예, 아니 전두환이는 솔직히 사형이 맞아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전두환이는 맞아요. 근데 화해와 통합의 정신으로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사면을- 시켜줬는데 어쨌든 오늘은요 여기까지 네. 저희가 방송을 하도록 마치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